무조건 내 탓을 하는 남편, 시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마치 여러 명이 짜고 치는 것처럼 사람을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무조건 내 탓을 한다는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제 탓이라는 남의 편, 결혼한 지 4개월 된 새댁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놈의 남편이 맨날 누가 잘못했는지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본인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건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는 33, 남편은 35으로 짧게 연애하고 결혼식은 4개월 전에 올렸고 시어머니는 그 전에 미리 만났었습니다. 결혼식 올리기 3개월 전에 시어머님을 처음 만났는데 아기가 먼저 생겨서 급하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서울에서 수술을 하느라 어머님이 같이 병원에서 병 간호를 해주셨고 그때 저희 남편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퇴원하는 날 같이 보자고 하길래 제가 운전해서 역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 시댁, 남편과 저는 모두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미리 집을 다 장만해두고 혼자 살림살이 넣고 3년 전부터 새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남편과 저, 시어머니는 바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제가 과일을 내오니 저를 처음 보신 날부터 과일 한번 깎아봐라, 꽃나무가 다 죽어간다, 물을 줘야 한다는 등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고 그 뒤로 2번째, 3번째 뵐 때도 따라와 보라고 하시더니 안방 화장실 청소 좀 해라, 누가 와서 보면 흉본다느니 하면서 저에게 시키시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신랑의 누나분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어머님을 말리고 신랑도 어머니 성격을 알아서인지 처음에는 방패막이가 많이 되어 주었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제가 어머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이유를 써보자면 첫 번째, 상견례 날 저희 친오빠네 부부가 서울에서 4시간 걸려서 왔고 그때 마침 장마철이어서 비도 왔었습니다. 상견례 다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니 저보고 어디로 갈 거냐고 하시길래 순간 느낌이 싸해서 거짓말로 신랑 집으로 간다고 하니 그래 친정 가지 말고 신혼집으로 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저희 오빠 식구들이 비를 뚫고 애기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저는 친정 식구들과 집에 가서 시간 보내면 안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식 2주 전에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입덧을 하던 중이었는데 비빔밥은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사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언니가 결혼식에 못 가니까 애기 옷이라도 사준다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는 언니는 일하는 사람이라 그날 점심밖에 시간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말씀드리고 약속이 있어서 점심엔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약속 취소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애기 옷을 벌써 사냐, 애기 옷 다 필요 없다, 나도 시간이 오늘밖에 안 되니까 그 언니는 나중에 만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약속 취소하고 어머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세 번째, 결혼식 당일날 메이크업 받으면서 앞머리를 잘랐는데 어른들은 앞머리 시원하게 넘긴 거 좋아하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생각보다 올린 머리가 어울리지 않길래 과감히 상의를 해서 자른 거였습니다. 예식장에 1시간 먼저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시어머님과 시이모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 머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음대로 만지시더니 스프레이를 가져와라, 넘기자, 왜 머리를 잘랐냐, 웨딩 촬영할 때 이쁘기만 하더만, 그때보다 못하다는 등 두 분이서 나란히 제 머리를 잡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대지 말고 고데기 만진 그대로 가라고 메이크업 실장님이 그러셨는데 시이모님은 자기가 미용사라면서 막 두 분이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들어오셨고 저희 엄마가 짠해 보였는지 요즘 애들은 우리 때와는 다르지 않냐, 각자 스타일이 있는데 라고 하셨는데 저희 엄마 앞에서도 안 이쁘다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날 제 친구랑 웨딩 업체 관계자들도 결혼식 당일날 신부 머리며 얼굴에 손 갖다 대시는 분들은 처음 본다고 다들 당황하셨고 급하게 고데기를 빌려와서 다시 머리를 만졌습니다. 저한테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조금 안 이뻐 보여도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별로라고 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너무 속상했지만 무사히 결혼식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어머님은 하나가 마음에 걸리면 그걸 볼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 당일도 겨우 참았는데 끝나고 시댁에 갈 때도 또 머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별로였다고 하시고 그 후에 통화할 때도 또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해도 그것보다는 더 잘했겠다. 안 이뻤는데 너희 친정엄마가 하도 이쁘다고 옆에서 말하셔서 내가 뭔 말을 못했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면 듣는 저희 친정엄마는 마음이 어떠실까요? 네 번째, 어른이니까 잔소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적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집 솔직히 안 깨끗합니다. 청소도 매일 하시지 않고 그냥 아버님이랑 두 분이서 편하게 사십니다. 저희 집에 몇 번 오시진 않았지만 오실 때마다 살림 터치를 하시는 겁니다. 아직 새 살림이고 새 집이라 솔직히 크게 더럽고 지저분한 건 없습니다. 저도 맨날 청소하고 정리정돈합니다. 임신해서 지금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베란다 창틀까지 다 닦고 제 살림이라고 이것저것 치우고 애기 방도 꾸몄습니다.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이 높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인테리어 관심 많고 서로서로 공유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오시면 계속 어른으로서 가르쳐주고 싶은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자꾸 트집을 잡습니다. 하다못해 오실 때마다 전화하실 때마다 거실에 있는 건조대를 치우라고 합니다. 거실이 햇빛이 잘 들어서 거실에 말리는데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건조대가 있으니 보기가 싫다는 둥, 스타일러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방으로 옮기라는 둥, 이 물건은 저쪽 방으로 옮겨놓고 살아라, 이건 여기에 둬라. 진짜 지겹습니다. 어머님이 살림의 고수라고 해도 이건 제 살림입니다. 하물며 어머님은 살림의 고수도 아닙니다. 상한 떡도 버리기 아깝다고 그냥 냉장고에 넣으시곤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시고 어머님 화장대고 바닥이고 먼지 많습니다. 예쁘게 꾸며놓고 살고 싶으시면 어머님 집을 그렇게 해놓고 살면 되는데 왜 어머님은 편하게 해놓고 사시면서 만삭인 저한테는 자꾸만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결혼식 준비하면서 신랑이 어머님한테 400만 원이 부족한데 좀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저희 신랑 그동안 부모님 도움 하나도 없이 회사 들어가서 3억짜리 아파트 해놓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닙니다. 물론 대출금이 많긴 합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다 읽었는데 딱 400만 원이 없다는데 그렇게 신랑을 잡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400만 원 줄 테니 매달 용돈 달라는 식으로 그런 말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가 그 400만 원도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 말을 들어봤을 때 어릴 때 신랑의 월급 통장을 어머님이 관리하실 때 거기서 생활비로 조금씩 쓰시기도 한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 결혼식은 어머님이 다 해주셨다고 합니다. 딸 결혼식에는 몇천만 원 쓰시고 아들한테 400만 원도 안 주시면 서운할 수 있잖아요. 저까지 같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침 여유롭게 400만 원 정도는 있으니 우리 기분 좋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어머님이 400만 원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돈에서 결혼 준비하고 백화점 가서 옷이랑 가방 사주라고 하셨다는데 그 돈도 여유 있는 돈이 아닌데 무슨 옷을 사고 가방을 살까요? 제가 신랑한테 괜찮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가방 샀냐고 계속 물으셨고 안 샀다고 하니 그래도 그런 게 아니라고 받으라고 하시길래 따라갔습니다. 아울렛 가서 30만원대 가방 사주시길래 잘 받았는데 그 다음날 신랑한테 전화하셔서 내가 400만원 준 거에서 가방 사라고 했는데 네가 안 사서 내가 돈을 들여서 사줬으니 100만원 보내라고 일하고 있는데 전화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 외에 사소한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임신하고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어른들께서 흔히 그러시더라고요. 아기가 허리에 들어 앉으면 그렇다고.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랑 제가 허리 아프다는 게 듣기 싫으셨는지 전화하셔서 우리 아들한테 허리 아프다는 말 하지 마라.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듣기 싫어한다. 신랑 출근할 때 몸 안 좋다고 누워있지 말고 문 앞까지 나가서 잘 다녀오세요. 이러면서 애교도 떨고 그래라. 우리 아들이 서운하게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집이 구도심이고 주택입니다. 한 번은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에 도시가스는 들어오니? 정말 별걸 다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집이 오래된 도심이라서 못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집이 친할머니 모시고 사느라 아파트 생활 못합니다. 솔직히 저희 친정집은 여유 있습니다. 저희 친오빠는 서울에 5억 가까이 하는 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댁은 아닙니다. 여유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짜 없는 집 형편에 어려운 며느리였으면 저 말 한마디에도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제가 최근에 생신겸 김장하셔서 고생하셨다고 용돈 챙겨 드렸는데 기분이 좋은지 전화가 왔었습니다. 20일 정도 있으면 출산일인데 어머님이 제 몸을 챙겨주시는 겁니다. 네가 먼저다. 항상 몸 생각해라. 네가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하냐. 이러시길래 솔직히 그동안 어머님한테 서운했던 거 누그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뒷말씀에 덧붙이기를 애는 잘못된다 해도 또 낳으면 되지 이러시는데
순간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지 싶었습니다. 임신 초기도 아니고 곧 애를 낳을 며느리한테 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지금 대판 싸웠습니다. 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했던 말이 너무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말고도 쓰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습니다. 처음엔 제 편이었던 남편도 이제는 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8월 말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짧은 신혼을 보내면서 어머님하고 만나거나 통화할 때마다 항상 본인 위주의 삶을 강요하시고 잔소리를 넘어 트집까지 잡으시는데 제가 무슨 정이 붙겠습니까? 어머님 전화 피하게 되고 했던 말 또 하시고 그때마다 배는 뭉치고 저도 제가 살아야 되니까 아기를 건강하게 낳고 싶으니까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피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저희 형님께서 아기가 6살인데 아기용품 다 있다고 하나도 사지 말고 다 물려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 아기는 딸이고 저희 아기는 아들입니다. 장난감 책이야 물려받지만 옷은 솔직히 물려받기 싫습니다. 저희 친조카 둘이 있는데 둘 다 남자거든요. 저희 친조카 옷을 물려 입히면 되지 여자 옷까지는 입히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둥 내가 우리 손녀딸 다 백화점에서 사준 거라고 애기 베개 쓰던 거 주시면서 이거 백화점에서 사온 건데 니들이 돈 주고 사려면 비싸다. 백화점에서 3만원짜리다. 이러십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애기 이불 세트 백화점에서 25만원 주고 사주셨습니다. 애기 이불 사주신다길래 괜찮다고 친정엄마가 사주셨다고 했더니 가만히 있어 보라고 내가 사준다고 하시길래 받았더니 시장에서 사오셨더라고요. 시장에서 사든 백화점에서 사든 솔직히 따지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자꾸만 본인 딸은 내가 백화점에서 산 거다,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헌거 주시고 우리 애기는 친손주인데도 시장에서 자꾸 사다 주시고 그럼 자기 딸은 백화점에서 사줬다는 말을 하지 말던가 몇 번 들으니까 이것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민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제가 느꼈을 때는 인정 많고 정이 많으신 분은 아닙니다. 자식이어도 계산도 철저하게 하시고 받을 거 다 받으십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몇십만원짜리 애기용품 사줘도 저희 신랑은 감사하다는 말 한 번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은 헌거 가져다 주고 시장 물건 싼 거 주셔도 저희 신랑은 비싼 식사를 사더라고요. 저도 감사하다고 전화하고 말씀드리긴 합니다. 문제는 신랑도 점점 자기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엊그저께는 어머님하고 사이 멀어진 것도 제 잘못이 크다고 했습니다.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임산부라고 하면 모르는 남들도 배려하는데 신랑 말대로 제 잘못이 큰 건가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도 축의금을 어머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저희 신랑 직장생활 거의 10년 가까이 하면서 신랑 회사분들, 친구들이 낸 돈까지 저희 어머님이 가져가셨습니다. 품하실 아들이 한 거면 적어도 그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랑이 결혼식 끝내고 축의금 이야기 하다가 실수로 친구들이 챙겨준 돈 받았다는 말에 버럭하시더라고요. 엄마를 가져다 줘야지 네가 왜 가져갔냐고. 시어머니는 항상 왜 저러는지 그리고 왜 내 탓인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시댁과의 불화가 다 제 탓이라고 합니다. 저와 남편의 의견이 전혀 좁혀질 기미가 안 보여서 여쭈어 보렸습니다. 우선 저와 남편은 9살 차이이고 둘 다 은행원입니다. 저 20대 초반, 남편은 30대 초반입니다. 둘 다 첫 발령받고 1년 만에 결혼했고 결혼한 지 2년 좀 넘었고 딸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적인 사람이라 딸도 많이 이뻐하며 잘 봐주고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하지만 센스가 없고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대화가 안 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약간 완전체 기질이 있습니다. 버럭버럭 화를 잘 내고 싸울 때마다 집 나가고 물건 집어던지며 욕하고 소리 지릅니다. 자기 분에 못 이기면 큰 길에서 소리 지르며 욕하고 소위 말하는 정신 나간 개처럼 날뜁니다. 그런 남편이 저에게 시댁과의 불화는 다 제 탓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월에 결혼했고 그리고 그 해 5월은 시할아버지 제사였습니다. 전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시자에 관한 고정관념도 없었을 뿐더러 잘 지내고 싶어서 만삭의 몸으로 아침부터 제사 도와주러 작은 집에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초여름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종일 가스불 앞에 서서 음식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거실에서 맥주 마시며 놀던 시할머니랑 같이 밥을 먹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희는 왜 내 허락도 없이 예식장을 계약했냐? 나랑 상의를 했어야 했다. 그래도 내 첫 손주 장가 보내는데 왜 이불 하나를 안 들고 오냐? 신혼여행 갔다가 인사 올 때 왜 한복 안 입었냐? 친정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일장연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 욕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라 울음을 꾹 참고 네네 했습니다. 시댁에서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보태줬습니다. 그냥 결혼 반지 하나씩만 해줬습니다. 물론 시할머니는 이것조차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견례 때 양가 어른들이 예물 예단 다 생략하고 한복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 힘든데 그냥 정장으로 입으라고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친정 부모님까지 운운하며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 큰 고모란 사람은 제사 준비 다 끝내고 온 뒤 저를 보며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인사 한 번을 안 오네? 예의 없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사 끝나고 남편한테 엄청 뭐라고 했고 남편은 알아서 잘 얘기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래도 앞으로 볼 사이인데 하며 내가 먼저 남편한테 할머니 집에 인사 가자고 했고 작은 집에 혼자 애기 데리고 놀러 가고 같이 고기 먹고 재밌게 놀다 온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남편이 안 보일 때면 속 썩이는 소리만 해대고 기분 나쁜 티를 낸 적도 있었고 남편도 그럴 바엔 가지 말라고 하길래 발길을 줄였습니다. 9월달 추석에도 가서 일 도와주며 차례 지냈고 다음해 설 연휴 전날 싸우는 바람에 남편이 5일 내내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집을 나가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남편도 없고 저는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시댁에 왜 가야 할까요? 안 갔습니다. 시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남편 싸워서 집 나갔다, 못 간다 라고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한숨 쉬며 알았다, 작은 집에 잘 말해 놓겠다 라고 하셨고 그해 시할아버지 제사였습니다. 저는 7월에 복직을 앞두고 있어서 복직원 제출하러 갔다 왔었고 그 생각 때문에 당일 아침에 제사를 한 걸 잊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직장에서도 빨리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서 머릿속엔 복직 생각밖엔 없었습니다. 복직원 내려가는 길에 남편 전화 받고 생각나서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은행 앞에 가 있겠다, 같이 가자 라고 했습니다. 같이 갔더니 작은엄마, 아빠 두 분이 내 인사를 무시했습니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기분 풀고 잘 지내고 싶어서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힘드셨겠다 라고 하니까 그럼 뭐해, 너 저번 설에 안 왔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분이 팍 상해서 안 온 게 아니라 못 온 거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댁은 제사가 없고 명절에도 제사를 안 지내서 그에 관한 예절을 몰랐습니다. 명절 제사 때는 여자 친척들이랑 다른 방에 들어가서 수다 떨며 놀았습니다. 초여름이니 맨발에 샌들 신고 갔는데 양말 안 신고 왔다고 작은 아버님이 거짓말 안 하고 엄청 노려보셨습니다. 그날 제사 갔다 와서 남편한테 엄청 기분 나빴다고 말했습니다. 난 그래도 제사 도와주러 갔고 잘 지내보려 했는데 투명인간 취급하고 트집 잡으려고 애쓴다고 작은 아버님이 노려본 것도 얘기했는데 이리저리 말 바꾼다고 거짓말로 치부했습니다. 남편 기분 나쁠까봐 좀 돌려서 말한 게 말 바꾼 걸로 들렸나 봅니다. 결론적으로 남편과 내 입장을 정리해보자면 남편 입장은 시댁과의 불화는 온전히 네 탓이며 당연히 제사에 늦게 오면서 일 안 도와주는 며느리가 이뻐 보이겠냐. 제사를 까먹은 것부터가 네 잘못이며 네 성격의 자격지심이며 피해의식이 있어서 보통 사람들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 안 이꼽게 보이는 거다. 제 입장은 시댁에 가면 기댈 곳이라곤 남편 너 하나뿐인데 당신부터가 그렇게 내 편이 안 되면 난 우주 한가운데 나 혼자 떠있는 느낌이다. 그것도 서러운데 난 갈 때마다 꼭 쓴소리를 한 번씩 들었으며 이제껏 시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 억울하고 화난다. 비꼬아 들은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으며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절대 아니라고 난 자신한다. 그리고 이제껏 꼬박꼬박 가서 도와줬는데 이번 한번 빨리 못 갔다고 저러시냐. 난 일주일 전부터 작은어머님께 언제 장 볼 건지 언제 음식 시작할 건지 하루에 한두 통씩 며칠을 전화했다. 제사 당일에도 전화했는데 그렇게 할 동안 전화 한 통도 안 받았지 않았냐. 대강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화난다며 언성 높이며 나가려고 해서 관뒀습니다. 전화 한 통 들여다볼 정신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장을 보고 제사 음식 다 하고 하물며 일주일 동안 핸드폰 배터리 한 번 나간 적이 없나요? 남편한테 보여줄 것이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남편 말처럼 시댁과의 불화가 온전히 다 제 탓인가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남 탓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곤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 자신은 책임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 남 탓으로 돌려버리는 행동, 어떻게 보면 꽤나 이기적인 행동이고 그 원인으로는 열등감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을 고쳐서 쓸 자신이 있고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남 탓을 쉽게 하는 남편과 과연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